옛날 내가 다니던 회사 과장님이 기르던 개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은 중년의 나이에도 결혼을 하지 않아 어머님과 함께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윗집에는 결혼한 여동생이 가정을 꾸려 살고 있었습니다. 과장님과 어머님의 방에서 이미 고양이를 기르고 있었지만 조카들이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졸라대기에 개도 키우기로 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어머님과 여동생, 조카들이 관리하고 주말이나 휴일에는 과장님과 매제가 산책을 교대로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근처 애완동물 가게에서 그 당시 무척 인기 있던 품종의 대형견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다 같이 모여 쉬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아직 공중전화가 대중적이던 시기였는데 마침 집에 전화를 하러 가서 자리를 비웠던 과장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무척이나 침통한 표정을 하고 계셔서 나는 "무슨 일 있으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기르던 개가 죽었다는구만. 하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기른 지 막 1년이 넘어갈 무렵이었기에 나는 놀라서 "사고라도 났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야. 갑자기 무슨 병이라도 생겼던 겁니까? 아니야. 안락사 시켰어. 깜짝 놀란 내가 이유를 묻자 과장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개를 키우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그 개는 자기보다 작은 것에 대해 이상할 정도의 공격성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과장님과 어머님이 키우던 고양이를 덮치려고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일이 나지는 않았지만 고양이랑 함께 둔 것이 문제인가 싶어 여동생네 집에 맡기고 산책 때만 데리러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수의사에게 자문도 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교육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산책 도중 다른 소형견에게 2번이나 달라붙어 물어댔다는 것입니다. 2번 모두 심각한 상처를 입히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이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지극히 온순한 데다 공격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기에 애완견 훈련센터에 보내 프로에게 교육을 시킨 후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훈련센터에서 돌아온 개는 몰라보게 영리해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 완전히 마음을 놓게 되었고 바로 그날 오전에 여동생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섰던 것입니다. 하지만 산책 도중 소형견과 마주친 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눈 깜짝할 새 소형견에게 달려들었고 그대로 물어뜯어 죽여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자리에서 소형견을 먹어치웠다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기르던 개를 말 그대로 잡아먹힌 주인은 반쯤 정신이 나갔고 그 길로 개는 안락사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소송 사건으로까지 이어져 과장님이 무척 힘들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듣게 된 것이지만 인기 있는 품종의 개를 번식시키기 위해서 근친교배가 횡행하고 있는데 그 와중 보기 드물게 이런 돌연변이가 나온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고기. 우리 할아버지는 손녀인 내가 봐도 무척 신사다운 분이셨다.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후 많이 바뀌었다고 한다. 술, 담배는 일절하지 않고 도박이나 여자에도 눈을 돌리지 않는 데다 채식주의를 고수하셨다. 그런 대부분의 습관이 전쟁터에서 돌아온 이후 생겼다는 것이었다. 나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생활 습관이 완전히 바뀔 정도의 지옥을 보셨던 것이리라. 아직도 할아버지가 전우의 이름을 새긴 위패 같은 것을 불단에 올려두고 열심히 빌고 있던 모습이
떠오르곤 한다. 그런 할아버지도 80대 중반을 넘어설 무렵부터 치매 증상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큰 소리로 구령을 외치며 상의를 탈의한 채 집 주위를 달리고 계셨다. 그것이 시작이었다고 생각한다. 언젠가는 한낮에 사이렌을 울리며 퇴각! 퇴각! 이라고 외치며 온 집안을 뛰어다니셨다. 어느 밤에는 소등! 소등! 이라며 집안의 불빛을 모두 끄면서 다니셨다. 나중에 새언니에게 들었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다 꺼져서 무척 놀랐었다고 한다. 아무래도 증상이 나타나면 일시적으로 전쟁 중의 행동이 나오는 듯 했다. 이전의 할아버지의 온화한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충격이었지만 그럼에도 폭력을 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다행이었다. 다만 집이 근처인 내가 아들과 함께 친정에서 저녁을 먹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메뉴는 스키야키. 내가 아는 할아버지는 언제나 고기 요리는 쳐다보지도 않는 분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고기를 먹는 것까지 뭐라 하진 않으셨다. 함께 식사는 하지만 손은 대지 않으실 터였다. 너희들 공양은 했느냐? 갑작스러운 고함에 식탁의 시간은 순간적으로 멈췄다. 소리를 지른 할아버지를 모두가 바라보자 할아버지는 혼자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투덜거리더니 냄비에서 고기 한 점을 들어 입에 넣었다. 그리고 갑자기 원래의 힘없는 목소리로 이것은 어느 고기냐? 라고 어머니에게 물었다. 잠시 머뭇거리던 어머니가 근처 정육점 이름을 말하자 그런 걸 물어본 게 아니야! 라며 또 화를 내며 말하셨다. 혈압이 오른 것인지 할아버지는 가볍게 두세 번 머리를 흔든 뒤 그대로 식탁에서 일어나 가버리셨다. 어머니가 뒤를 따라갔지만 조금 뒤 돌아오셨다. 아무래도 불단에 있는 것 같다. 불단 앞에서 손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그 후 식탁은 조용했다. 아들은 반쯤 울상을 짓고 있었다. 반년 정도 뒤 할아버지가 입원하고 그로부터 2년 뒤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 사이 몇 번 정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다. 당시에는 단순한 치매 증세라고만 생각했지만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더니 도대체 뭘 드셨던 걸까? 라는 말을 해 요즘 계속 마음에 걸린다. 전쟁통에 시달리던 할아버지, 물자라고는 전혀 없는 전쟁터, 공양을 한 후에야 먹은 고기, 그리고 위패와 기도. 할아버지, 무엇을 드셨던 건가요?